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시험을 대비한 실력 향상을 위한 두 번째 문제풀이 실기 영역입니다. 이번 문제도 예상 문제와 핵심 기출 문제를 종합하여 작성했으며 난이도는 20% 정도 더 높습니다. 문제풀이 진행 설명은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정지 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력 향상을 위한 문제풀이를 시작합니다. 36번 36번에 식욕을 정전할 수 있는 방법은 5번 치아와 연화 능력에 따라 식재료 크기를 조절한다가 맞습니다. 참고 사항과 같이 연화는 음식물을 삼킴을 말합니다. 지문 1번 식욕을 정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한 색깔의 반찬을 제공합니다. 3번 텔레비전을 시청하지 않게 하고 대상자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3번 신맛이 강한 음식을 주게 되면 살에 들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번 반찬을 연한 능력에 따라 잘게 썰거나 갈아서 제공합니다. 37번 37번에 식탁에서 의자에 앉아 식사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4번 의자를 식탁에 가까이 붙여 팔을 식탁 위에 올리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게 합니다. 2번 대상자를 의자 안쪽 깊숙이 걸터 앉게 합니다. 3번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게 합니다. 5번 대상자의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의자 높이를 조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올바른 식사 자세로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팔받침과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선택하고 오른쪽 사진은 대상자가 식탁의 의자에 앉는 바른 자세입니다. 38번 38번에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침상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은 5번 식후 입안의 왼쪽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지문 1번 편마비 대상자의 오른쪽 건강한 쪽에 섭니다. 2번 왼손에 식사보조 도구를 끼워줍니다. 3번 쿠션으로 왼쪽 마비된 쪽 상체를 지지해 줍니다. 4번 입안에 오른쪽 건강한 쪽에 음식을 넣어줍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로 취하여 식사를 하게 합니다. 39번 39번에 대상자에게 안약을 투여하는 방법은 5번 안약을 점적한 후 비루관을 눌러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멸균 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줍니다. 2번 아래 눈꺼풀 하안금 밑부분에 멸균 솜을 떼어줍니다.
3번 대상자에게 천장을 보게 하여 안약을 투여합니다. 4번 안약을 결막낭을 노출하여 점적합니다. 아래 그림은 안약 투여 위치의 그림입니다. 40번 40번에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가 주사 부위가 붓고 아프다고 할 때 대처는 3번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가 맞습니다. 수액 조절기를 잠근 후에 즉시 시설장 등에게 보고를 합니다. 지문 1번 진통제를 주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2번 주사 주입 등 의료인의 고유 영역에는 요양보호사는 하지 않습니다. 4번 주사 부위에 지그시 눌러줍니다. 5번 간호사가 주사 바늘을 제거한 후에 알코올 솜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41번 41번에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은 5번 안절부절 못하고 배회하고 있으면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가 옳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대상자의 배설 시에는 대상자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것이 자존감을 높이고 자립심도 키웁니다. 지문 1번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기 위해서는 탈착이 쉬운 옷을 입게 합니다. 2번 활동이 많은 낮에는 가급적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지개 채우는 것을 자제합니다. 3번 변비가 있으면 의료인과 상의하여 관장을 합니다. 5번 실금이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지개를 채워줍니다. 42번 42번에 보행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5번 간이변기 안쪽 바닥에 화장지를 깐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둔부 아래에 방수포를 깔아줍니다. 2번 스크린을 치우기 전에 옷을 입혀줍니다. 3번 배변이 끝나면 침대 머리를 낮춰줍니다. 4번 바지를 내린 후 혼입부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고 무릎 덮개를 늘어뜨려 덮은 후 바지를 내립니다. 참고사항은 침상 배설은 화장실에 못 가는 사정으로 침상에서 배설하는 경우이며 사용하는 복지 용구는 오른쪽 사진 간이변기의 모습입니다. 43번 43번에 대상자의 배설을 돕기 위해 사용할 이동변기로 적절한 것은 4번 뜨거운 물로 세척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지문 1번 이동변기는 대상자의 낙상 예방 등을 고려하여 양쪽 팔걸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2번 침대에 부착되어 있는 것과 3번 본체와 변기통이 일체인 것은 탈부착하여 청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5번 양변기 시트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은 이동변기는 화장실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는 변기입니다. 44번
44번에 기저귀가 젖었을 때 즉시 갈아 주어야 하는 이유는 2번 욕창 예방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욕창은 병상에 오래 누워있는 대상자의 후두부, 등, 허리 등에 바닥면과 접촉되는 피부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괴사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45번 45번에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4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습니다. 2번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배뇨량을 조절하지 않고 수분 섭취의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3번 연결관이 빠지지 않게 대상자를 침상에 누워있게 한다와 5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유치도뇨관을 잠그는 것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46번 46번에 의치 사용과 보관하는 방법은 5번 잠자기 전에는 의치를 빼서 보관한다가 맞습니다. 이것은 잇몸 압박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의치를 빼어둘 때는 찬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해야 의치의 변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문 1번 의치 사용과 보관하는 방법으로 뺄 때는 위쪽 의치를 먼저 돌려 뺍니다. 2번 끼울 때는 윗니를 먼저 끼우고 아랫니를 끼웁니다. 3번 흐르는 미온수에 의치를 헹굽니다. 4번 차가운 의치 세정제나 물에 담가 보관합니다. 47번 47번에 두발 전용 세정제를 이용하여 머리를 감기는 방법은 5번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거품을 낸 후 닦아낸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두발 전용 세정제 사용 방법과 순서는 먼저 세정제를 충분히 적셔 지도록 바른 후 거품이 나도록 머리를 마사지합니다. 다음 거품에 머리때와 기름이 묻어 나오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 말려주면 됩니다. 다른 지문들은 참고사항 설명으로 가름합니다. 48번 48번에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2번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하여 몸통과 다리를 덮어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를 눕혀서 무릎을 세우고 다리를 벌리게 합니다. 3번 소독제로 손을 닦은 후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4번 회음부를
요도에서 항문 방향으로 닦아냅니다. 5번 회원부에 분비물이 있으면 간호사 등에게 보고를 합니다. 참고사항은 회원부 청결 관리는 대상자의 수치심이나 성희롱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하도록 도와줍니다. 49번 49번에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3번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벽에 대고 앉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물의 온도는 40도씨 내외를 유지합니다. 2번 요양보호사의 손등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합니다. 4번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순으로 닦아줍니다. 5번 목욕 후 의자에 앉혀서 옷을 입혀줍니다. 50번 50번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서 옳은 것은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편마비 대상자의 옷을 입히거나 벗길 때의 기준을 인마와 복근으로 암기해 두시면 요긴하게 쓰입니다. 입힐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 벗길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라는 의미에서 인마와 복근입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이므로 오른쪽 즉 마비된 쪽이 먼저인 오른팔, 다음 머리, 왼팔 순서가 맞습니다. 51번 51번에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로 이동할 때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2번 허리가 아닌 다리를 펴서 들어 올린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들어 올릴 때는 무릎을 굽혀 몸의 무게중심을 낮춥니다. 3번 반동과 급격하게를 이용하는 것은 허리 손상 우려와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4번 두 발을 벌려 지지면을 넓혀 들어 올립니다. 5번 대상자와 최대한 몸을 가까이 두고 들어 이동시킵니다. 52번 (52번에)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은 4번 왼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옆으로 돌려 눕힌다가 옳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의 오른쪽 손을 위로 올리거나 양손을 가슴에 포개 놓습니다. 2번 대상자의 머리를 돌려 눕히려 하는 쪽인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3번 왼쪽 발을 오른쪽 발 위에 올려놓고 몸통을 돌려줍니다. 5번 돌려 눕힌 후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켜 줍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침대에서 이동시킬 때는 한꺼번에 많이 이동하려 하지 말고 조금씩 나누어 이동합니다. 53번
53번에 제시된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5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입니다. 그림은 휠체어의 앞바퀴를 들고 가는 모습입니다. 54번 54번에 그림과 제시문 가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나 무릎을 세워 힘을 주고 일어나 휠체어에 앉게 한다. 다 대상자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휠체어를 잡게 한다. 라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장치를 잠근다와 같이 방바닥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를 정리에는 휠체어와 관련된 문제의 첫 번째 순서는 안전을 고려해서 휠체어 잠금장치 잠그기입니다. 휠체어 잠금장치가 들어있는 제시문을 첫 번째 순서로 선택합니다. 벌써 답은 찾았습니다. 휠체어 앉히는 것이 들어있는 제시문을 찾습니다. 그러면 시작이 휠체어 잠금이 있는 랍은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장치를 잠근다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질문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서 휠체어에 옮기는 마지막은 휠체어에 앉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앉히는 것이 마지막인 제시문은 나번입니다. 나번 무릎을 세워 힘을 주고 일어나 휠체어에 앉게 한다가 됩니다. 시작이 잠금장치이고 마지막 앉히는 제시문을 찾을 수 있어 답은 명백해졌습니다. 다음은 중간 순서들로서 다음은 무릎을 먼저 꿇어서 잡고 일어나는 순서를 상상합니다. 답은 대상자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휠체어를 잡게 한다. 다음 과정은 가압은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는 자연스럽게 중간 과정이 되어 5번 라, 다, 가, 라의 순서가 맞습니다. 그리고 진행 순서에 관한 문제를 풀 때는 진행 순서를 상상하면서 풀면 쉽기도 하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55번 55번에 한쪽 다리가 약한 대상자가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순서는 아래 참고사항에서도 설명이 있습니다만 한쪽 다리만 약한 대상자와 보행기의 이동 순서는 보행기가 약한 다리의 역할을 해야 하므로 보행기와 약한 다리가 동시에 이동합니다. 따라서 1번 약한 다리와 보행기에서 건강한 다리가 맞습니다. 56번 56번에 배회 감지기 사용하는 방법은 3번 항상 전원 및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배회 감지기는 치매 증상이 있거나 배회 또는 길 잃음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대상자의 실종 방지를 위한 장치입니다. 지문 1번 배회 감지기는 5년 내구 연한입니다. 2번 배회 감지기가 오작동하면
복지연구사업소에 신고합니다. 4번 매트형 배회 감지기는 침대 또는 바닥에 설치를 합니다. 매트가 밀리거나 매트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5번 위성항법 장치형, 즉 GPS형은 전기로 사용되는 복지용구이므로 물이나 비에 약합니다. 57번 57번에 대상자를 도울 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5번 분비물에 오염된 일회용 장갑을 깨끗이 씻어 말린 후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일회용 보호 장구는 재사용하지 말고 버립니다. 다른 지문들은 감염 예방 방법을 실천하였습니다. 58번 58번에 가스레인지 불에 음식을 올려놓은 것을 자주 잊어버리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2번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는 주방에 있게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기름 등을 사용하여 조리할 때는 특히 주방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방법입니다. 59번 59번에 콘센트의 전기 코드를 빼던 대상자가 감전으로 쓰러졌을 때 우선적인 대처는 1번 전류를 차단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전기 쇼크를 입으면 전류가 차단될 때까지는 다른 사람이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다른 지문들은 틀린 대처 방법입니다. 60번 60번에 냉장고에 넣어 탈취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4번 커피 티백입니다. 이외의 참고사항과 같이 숯이나 탄빵 조각, 커피, 녹차 티백을 냉장실에 두면 탈취제 역할을 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냉장고 탈취제로 대용할 수 없습니다. 61번 61번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 방법은 3번 조명은 계단 높이를 볼 수 있도록 천장에 설치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보다 익숙하고 친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지문 1번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는 실내 습도는 40 내지 60% 유지가 적정합니다. 2번 자연 채광은 직사광선은 피하고 커튼, 발, 블라인드를 사용합니다. 4번 환기는 바람이 대상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창문을 개방해 줍니다. 5번 온도는 여름철에는 22도 내지 25도씨, 겨울철에는 18 내지 22도가 적정합니다. 62번 62번에 대상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고자 할 때 동행하는 방법은 4번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보호자가 동행하도록 한다는 것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행을 하지만 요양보호사가 동행을 합니다. 2번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것은 대상자와 동행 시에는 요양보호사는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3번 대상자의 기중품은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5번 외출 전에 하루 용량의 약을 한꺼번에 복용시키는 것은 처방에 따라 정해진 대로 복용하게 합니다. 63번 63번에 치매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은 1번 걷는 시간을 서서히 늘린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치매 대상자의 운동 시간은 매일 같은 시간대에 실시합니다. 3번 산책로는 같은 길을 걷게 합니다. 4번 다리 운동에서 목 운동으로 진행하지 않고 운동은 심장에서 멀고 큰 근육인 팔다리 운동부터 시작합니다. 5번 팔다리 관절을 빠르게 움직이는 운동은 금합니다. 64번 64번에 제가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4번 온수 파이프는 전련체로 감싸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방 안의 큰 거울은 없애거나 덮개를 씌웁니다. 2번 밤에는 화장실 전등을 켜둡니다. 3번 침대는 벽에서 붙여 놓습니다. 5번 모기약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둡니다. 약 등 위험한 물건은 치매 대상자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의 사고 발생 원인은 자신이 안전을 고려치 않고 자신의 과거와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새로운 일, 학습 능력이 부족하고 금방 잊고 상황 분석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65번 식사를 거부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약물의 부작용인지 확인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식사하지 않으려 할 때 확인사항으로 입안의 상처 여부, 틀니가 맞는지, 약 부작용의 여부, 수저 사용법 여부, 시력의 문제, 음식에 대한 인식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적절치 못한 방법입니다. 66번
66번에 집안에서 배회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2번 손자와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가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배회의 원인은 기억력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 정서적 불안, 배고픔,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것 등이 원인입니다. 지문 1번 집안에서 배회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도울 때는 낮에는 창문을 잠가둡니다. 3번 현관문도 잠그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4번 밤에는 실내 조명을 어둡지 않게 하고 배회 코스를 만들어 줍니다. 5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거리보다 단순하고 간단한 일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67번 67번에 제시된 대상자 누가 날 죽이려고 내 밥에 독약을 넣어서 저리 치워 요양보호사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4번 제가 먼저 먹어볼 테니 저와 함께 드세요가 가장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가 의심이 많은 이유는 주위 환경 이해가 점차 어려워지고 물건을 놓은 장소를 점차 기억을 못하는 것에 대한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68번 68번에 치매 대상자가 흥분하여 주먹으로 탁자를 치는 행동을 계속할 때 대처는 4번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 안정시킨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팔을 잡고 행동을 제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구속은 피합니다. 2번 탁자를 안 보이는 곳으로 치우는 것은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게 해야 합니다. 3번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지켜보는 것은 관심 변화를 유도합니다. 5번 이유를 물어보고 그만하라고 말하는 것은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의 파괴적 행동의 특징으로는 난폭한 행동이 자주 일어나지 않고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질병 초기에 발생해서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 중지하고 수개월 내 사라집니다. 69번 (69번에) 제시된 시설에서 낮 동안 잘 지내던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오늘 수고하셨어요. 저는 퇴근합니다. 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의 사례에서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켜준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석양증후군은 낮에는 유순하다가도 저녁 8시에서 9시만 되면 갑자기 침대 밖으로 뛰쳐나오거나 옷을 벗고 방을 서성이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방법입니다. 70번
70번에 시설에서 생활한 침해 대상자가 거실에 나와 자위 행위를 할 때 대처 방법은 5번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돕는 기본 원칙으로는 성적 행동 관련 요인을 관찰하고 때로는 행동을 교정하고 벌과 보상을 적절히 활용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대처 방법입니다. 71번 71번의 중증인지기능장애 대상자의 인지자극 훈련은 3번 선 따라 그리고 찍기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인지자극 훈련은 치매의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약물요법입니다. 지문 1번 뇌 건강 일기 쓰기는 경증인지기능장애 대상자에 대한 훈련입니다. 2번 빈칸에 낱말 채우기는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를 위한 인지자극 훈련입니다. 4번 여러가지 단어 말하기와 5번 그림과 숫자 짝지어 기억하기는 경증인지기능장애 대상자의 인지자극 훈련입니다. 72번 72번에 대상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사소통 방법은 2번 의견이 다를 때에도 대상자의 주장을 먼저 들어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원하는 바를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고 의사 전달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3번 요양보호사는 국가 자격을 지닌 전문가임을 강조하는 것은 효과적인 말하기를 방해합니다. 4번 대상자가 침묵할 때에는 요양보호사가 주도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독점하지 않습니다. 5번 요양보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정확히 조언하지 않고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추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좋은 경청이 필요합니다. 좋은 경청이란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잘 파악하고 이해해야 하고 충분히 이해를 위해 마음을 열고 상대방에 상호작용하여 말과 내용을 생각합니다. 상대방에게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도 합니다. 73번 (73번에) 동료 요양보호사가 반복적으로 사적인 부탁을 할 때 나 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경우는 4번 자꾸 이러면 내 생활에 지장이 있고 같이 일하기 불편해요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나 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으로 이야기하는 표현법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나 전달법의 표현법이 아닙니다. 74번
74번에 제시된 대상자 우리 애들은 왔다 간지 너무 오래돼서 다른 사람들은 손주들까지 데리고 자주 오던데 요양보호사 대화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은 1번 자녀분들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가 가장 공감적인 반응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공감이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공감적인 반응이 미흡합니다. 75번 75번에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1번 익숙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은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입니다. 3번 목표에 맞는 단순한 활동을 제시합니다. 4번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해서 말합니다. 5번 한 번에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주의력 결핍 장애는 주의가 산만하고 활동량이 많으며 충동성과 학습 장애를 보이는 정신적 증후군을 말합니다. 76번 76번의 치매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5번 대상자가 이해하지 못해도 반복하여 설명한다가 옳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 시 고려할 사항으로 의사 전달을 할 수 없게 되어도 치매 대상자의 감정 기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화가 어려우면 대상자가 원하는 중심으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지문 1번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한 번에 한 가지씩 설명합니다. 2번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는 피합니다. 대상자를 산만하게 하는 요인을 최대한 줄여줍니다. 3번 유행어와 외래어를 섞어서 재미있게 말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단어 및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줍니다. 4번 친숙하게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하듯이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존칭어를 사용합니다. 77번 산책을 하던 대상자가 쓰러져 경련을 할 때 응급처치 방법은 4번 옷의 단추를 풀고 옆에서 조용히 관찰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유지하지 않고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돌려 눕혀 기도를 유지합니다. 2번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것을 대어줍니다. 3번 안정을 위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옮기기 전에 주의 깊게 관찰을 합니다. 5분 이상 발작이 지속되면 119에 신고하고 시설장 또는 간호사 등에게 보고를 합니다. 5번 경련을 억지로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경련은 뇌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극되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78번
78번에 대상자가 뜨거운 물을 팔에 쏟아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는 3번 착용하고 있는 팔찌는 빨리 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화상을 입어 물집이 생기면 터뜨리면 안됩니다. 2번 얼음 조각을 팔에 대어주는 것도 안됩니다. 지문 1번과 2번은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4번 화상 부위에 치약을 얇게 펴 바르는 것은 절대 금지 사항입니다. 5번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화상 부위를 대어주게 되면 흐르는 물은 물의 압력으로 피부 손상 우려가 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은 시력이 약하고 관절염 등 손을 잘 움직이지 못해 화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79번 79번에 대상자가 날카로운 물건에 발을 베어 피가 날 때 응급처치 방법은 5번 장갑을 낀 후 멸균 거즈로 출혈 부위를 압박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대상자의 혈액에 접촉 시에는 혈액 매개 감염성 질환의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문 1번 다친 발에 부목을 대는 것은 골절일 때 처치 방법입니다. 2번 의자에 앉혀 발을 내리게 하는 것은 다친 부위는 심장 부위보다 높게 위치시킵니다. 3번 압박 붕대를 너무 조이지 않게 감아줍니다. 4번 출혈 부위는 알코올로 직접 압박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압박 붕대를 너무 꽉 조이면 혈액순환에 방해가 됩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80번 80번에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사용 방법은 3번 심폐소생술 시행은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한다가 옳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자동 심장 충격기는 자동으로 심전도를 분석하여 심실세동 또는 무맥성 심실빈맥을 제거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합니다. 지문 1번 자동 심장 충격기는 전원을 켜고 패드를 부착합니다. 2번 충전 중에도 가슴 압박을 계속합니다. 4번 오른쪽 빗장뼈와 왼쪽 젖꼭지 밑에 전극 패드를 부착합니다. 5번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손을 뗍니다. 이상으로 실력 향상을 위한 두 번째 실기 영역 문제풀이였습니다. 계속되는 세 번째 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거의 같은 패턴으로 출제되고 있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공부를 하신다면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에 대한 집중 공부도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요점 정리와 문제풀이, 매회마다 출제되는 문제 모음,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최종점검 마무리 연습 문제풀이가 CBT와 지필시험을 대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문제풀이 중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응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